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른바 페트 법안, 네. 그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본회의로 넘어오는 시점이.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제가 계산이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역구 의석수 조정안이 어제 갑자기 오후에 보도가 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제 너무 시끌시끌했었는데요. 네.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름 정도밖에 상정이 안 남았는데 네. 지역구 의석수를 240석으로 당초 합의안보다 더 늘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물밑 협상 내용이 갑자기 알려져서 원래는 논란이었습니다. 225석으로 지역구를 줄이고 예. 비례를 75석으로 늘리는 이런 네. 방안이었는데 예. 이게 240대 60 이렇게 바꾸자.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최근 실무 협상에서 아이디어 또 나온 게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이 아니라 240석 그리고 또 250석. 아, 또 250석 예. 간도 있습니까? 250석이 되면 또 비례대표는 50석. 그래서 그렇죠. 300석을 맞추는 거고요. 그럼 뭐 3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네. 지금 현재하고. 여기서 또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200석 대 100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너무 네. 예. 별별 아이디어가 다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차이가 뭘까 제가 어제 알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네. 각 당마다 입장 차이를 좀 반영한 계산식이라고 합니다. 예. 240석 안이 나온 이유가 지역구 의석수를 합의안보다 조금만 더 늘리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네. 지역구 조정에서 조금가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그렇죠. 건 아니냐. 이런 그래서 협상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조금씩 늘려보자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게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페트 때는 이제 대의에 따라 일단 합의를 했는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내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니라 그렇죠. 나가 되는 거죠. 내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찬성표를 누를 수 있겠냐라는 네. 반대 의견이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만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심스럽게 이거 부결되지 않겠냐. 선거법 개정안이. 예, 부결되지 않겠냐. 이걸 될 거라고 생각하냐 기자들은.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밥그릇이라고 하는. 네,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좀 시끄러웠던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완전 부인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확정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왜 이걸 확정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공지까지 내렸었습니다. 이례적으로. 확정이냐 아이디어냐 이것도 당 안에서. 예. 당 안에서. 당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뿐이고 이걸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나온 이유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그릇 싸움으로 또 비추기도 하고 네. 또 선거법 개정의 당초 취지가 비례대표를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취지를 흐트러지겠다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좀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그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240과 그다음 비례를 60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다른 야당도 뭐 이 정도라면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까지가 들어가 있었었는데. 있는데요. 또 약간 미묘한 게 실제로 정의당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나는 반대한다. 이건 아닐세. 이건 아닐세. 나는 반대일세. 그렇습니다. 네. 원래 취지대로 가자라는 게 지금 얘기이기도 합니다. 복잡합니다. 굉장히. 참 어렵죠. 네. 쉬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사 쓰는 기자들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막판에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물론 여기서 이제 대타협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겠고 네. 소타협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빼고가 되는 겁니까? 빼고 이제 선거 표수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한국당은 빼고 평화당, 바른미래당까지 다 더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지금 계산입니다. 그 원내대표고 이제 그 각 당 실무자들이라는 3+3 그 회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까? 하긴 하는데요. 예. 저기한테 알리지 않고 물밑에서 좀 조용히 밥도 드시고 술도 마시고 하는 것 같은데 진전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만나긴 만나는군요. 만나긴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뭐 진척이 있을지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어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당 의원 모임 후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과 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 이제 본인의 불출마 이전에 했던 선언을 재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자신 책임론도 거론을 한 게
보수는 품격이다. 품위 있는 퇴장을 함으로써 보수 통합의 미랄이 되고자 한다. 라면서 말씀하셨듯이 네. 불출마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책임론 거론한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그때 2016년 공천 파동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 예. 옥새 들고 나르샤 말해도 됩니까? 왜요? 괜찮습니까? 언론 보도 그때 다 나왔었는데. 저 너무 말하고 그냥 싶었습니다. 네. 옥새 파동. 옥새 파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네.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무성 의원이 퇴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잘 해야 됩니다. 네. 총선 선거판에서의 퇴장입니까? 정치판에서의 퇴장입니까? 총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요. 예. 아무튼 지금 중진 불출마 요구가 나오고 네. 김무성 의원은 이제 현상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그 화답을 한 건데 네. 다른 중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실망스럽게도 없습니다.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네. 육선의 김무성 의원만 재확인을 했는데 불출마 의사를 제기했는데 딱히 없고요. 예. 이게 좀 이상한 게 박찬주 전 육군대장 논란을 아시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김태흠 의원이 영남권 강남 3구 중진은 떠나라. 뭐 험지를 출마해라. 이렇게 예. 요구도 했고 그렇죠. 초선비례 유민복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해서 또 선배들한테 요구한 게 있었고. 쇄신의 바람이 불까 말까 했는데 멈춰버렸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보니까요. 쇄신보다 요새 주목받는 게 보수 통합이라서 그렇죠. 예, 거기에 무게가 쏠리면서 거기에 더 관심 갖다 보니 쇄신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고요. 실제로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네, 변혁, 예, 하고 자유한국당 간 보수 통합 논의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진들이 혁신 이야기 나올 때 약간 움츠리다가 통합으로 가니까 통합 뒤에 가서 이제 몸을 숨겼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보수 통합은 잘 될까요? 그게 보수 통합이라도 잘 되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쇄신도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제 또 난리가 났었던 게 네. 변혁 측이 자유한국당의 국민 경선제를 통한 공천 도입을 전제로 통합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저도 봤어요. 예, 이랬더니 오신환 원내대표가 변혁 측이거든요. 네. 그런 적 없다. 자유한국당이 자꾸 저런 이야기를 흘린다. 오,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또 번지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쌓여가는 겁니까, 양쪽이? 예,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감정이 풀어져야 되는 건데 네. 쌓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예,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30대 러시아인 2명이 경찰의 주거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참, 저도 어제 봤는데. 네, 보셨습니까? 일단 전해주세요.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러시아인 2명이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무단 침입한 다음에 네. 낙하산을 메고 인근 대형마트 옥상으로 향해 뛰어내렸고요. 네. 그 다음 날인 10일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대요, 도대체? 그게 저도 참 신기한데요. 네. 일단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신기한데 네. 알아보니 입주민 등이 정문 들어갈 때 뒤따라가서 옥상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또 옥상은 아시다시피 소방법상 피난구역이라서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잠그지 못하도록 돼 있죠. 예. 예. 그런데 왜 뛰어내렸냐 좀 곰곰이 보니까요. 이 러시아인들이 베이스 점핑이라고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인들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점핑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네. 높은 건물에서 낙하산 할강을 즐기는 건데 이 분야 중에서 최고 난이도고 가장 위험한 분야라고 합니다. 건물 사이에서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건데. 부딪혀서 실제 사고가 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실제 영상을 보니까 56초짜리 영상인데요. 예.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 네. 근데 네. 자기 나라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왜 비싼 그 비행기 값, 그 뱃사까지 들어가면서 왜 대한민국 와서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그게 또 부산을 찾은 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데요? 이게 진짜 목적은 높이 413m LCT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아,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사전 답사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분들이 부산만 찾은 게 아니라 작년에 중국에서도 똑같은 최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가 그 나라에서 구류 10일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구류 10일. 예. 전 세계 돌면서 이 짓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높은 빌딩 높은 빌딩 다 찾아서 사전 답사하고 뛰어내리고 영상 찍어서 올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 주고 이거 하라고 해도 도저히 못 하겠는데. 저도 고소공포증에서. 제 목숨이 소중합니다.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네. 아무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좀 더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긴급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한 상태고요. 네. 그렇게 되면 10일 동안 출국이 불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혐의를 건 게 주거 침입죄 혐의인데요. 네. 이들이 해명하기로는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
라고 변명을 하는데 경찰 말로는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주거 침입죄? 네. 주거 침입죄 처벌이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하라기도 못합니다. 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